11월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식 준비는 웬만한 건 끝났고 집은 전 세입자님이 8월 계약 만료라서 나가면 리모델링하고 진행될 듯 합니다. 주말에 남친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형수님께서 결혼식 때 조카를 화동으로 세우고 싶다고 저한테 전해달라고 했다네요. 저는 지인분들 결혼식에 가도 화동 있는 결혼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화동을 굳이 왜 해야 되는 건가 싶어요. 조카는 지금 13개월인데 어릴 때부터 인별에 사람들이 이쁘다는 댓글을 종종 달아줘서 요즘에는 형수님께서 아예 전문적으로 인별에 올리신다고 했어요. 가끔 인별로 아기 제품 홍보나 협찬 같은 게 들어와서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사람이 많은 그런 정도는 아닌 듯하고 댓글 2, 30개 정도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별 자체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남친이 가끔 보여줘서 사진 몇 번 봤고 실제로는 딱 한 번 봤어요. 그냥 제 눈에는 귀여운 아기 정도인 듯 했습니다. 여튼 화동을 저렇게 통보하듯이 할 거니깐 그렇게 하라 하고 말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남친에게도 결혼식에 축가 이벤트나 그런 거 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나도 그런 거 안 할 거다. 그냥 조용조용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미리 말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13개월. 결혼식 하는 월이 돼도 20개월인데 그 아이를 혼자 어떻게 걷게 할 거며 그렇게 작은 아이가 혼자 화동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TV에서 화동한다고 본 아이들은 적어도 유치원생은 되는 것 같던데. 형수님께서 아이 드레스고 뭐고 다 알아서 준비하니 결혼 당사자들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고 하셨답니다. 일단 고민해본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할 생각입니다. 화동한다는 것 자체도 별로인데 마치 통보하듯이 말하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남친은 어차피 우리한테 피해될 거 없고 오신 손님들도 다 귀여워할 텐데 그냥 하라고 하자는 입장입니다. 보통 결혼식 화동 많이 하시나요? 제가 결혼식을 많이 안 다녀봐서 그런가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화동 글쓴이입니다. 며칠 전 저녁에 후기 아닌 후기도 남겼었는데 그날 밤에 사단이 나서 급하게 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나름 많은 일이 있었고 그래도 조언해주셨는데 말없이 삭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글을 남깁니다. 그 글을 쓰고 남친과 다시 이야기했어요. 남친은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미안하다. 본인이 경솔했다고 말했고 다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그날 밤 11시 넘어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께요. 제가 쓴 글을 보았다는 내용과 화가 많이 나서 감정이 격해지셨더라고요. 저도 문자로 답장하다가 그쪽에서 전화를 걸어와서 통화까지 했는데 화를 주체를 못해서 소리도 지르고 결국 지금은 결혼 준비가 스탑된 상태입니다. 남친한테 들은 내용은 형과 형수가 결혼 10년 차에 힘들게 조카를 출산해서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데 시국 탓으로 돌잔치도 못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쁜 드레스 입어서 화동도 하고 친척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러고 싶었다고 한다 이 정도였는데 형수는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조카가 태어났을 때는 돌잔치 안 하고 가족끼리 식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이가 조금 크니 돌잔치를 하고 싶어 급하게 예약을 해볼까 했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접었다. 그런데 외국에 사시는 인별 팬분이 조카한테 드레스를 선물했다. 돌잔치를 안 해 입힐 수가 없으니 겸사겸사 제 결혼식에 드레스를 입혀 화동하고 사진 찍어서 인별에 올리려고 했다 하더군요. 저는 그 겸사겸사란 말에 어이가 없어 결혼식이랑 아기 드레스 입혀서 사진 찍는 거랑 어찌 겸사겸사가 되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드냐 시간이 많이 걸리냐 도대체 왜 거절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한 발 물러서서 거절했다고 치자. 공개적인 곳에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 망신 주고 싶냐고 혼자 다다다 하더군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내일 출근해야 되니 일단 끊고 다시 통화하자고 했지만 혼자서 주체가 안 되셔서는 본인이 할 말만 계속 하셨습니다. 형수, 남친, 저 셋 다 동갑인데 말할 때 계속 남친을 이름으로 부르기에 이름 말고 호칭을 불러달라 했더니 그게 기분 나빴는지 10년 넘게 지내서 그냥 동생이다.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시길래 네가요? 라고 했더니 그래 네가 라고 하면서 반말로 딱 저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이건 뭐 되돌릴 수 없겠구나 싶어서 할 말 안 할 말 구분해서 하고 전화 끊어라
반말로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차단하고 남친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결혼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 형수님은 이미 가족 구성원이니 새로 들어가는 내가 피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결혼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공개적으로 글을 적은 건 잘못이라면 잘못이지요. 그런데 이건 글 적게 만든 그분이 먼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일단 보류라고는 했지만 아마 파혼이 되겠지요. 내일 본가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남친한테 식장이랑 취소하라고 연락하려고 합니다. 집은 제가 준비했고 집을 제외한 다른 건 남친이 준비해서 저는 따로 취소할 건 없네요. 파혼이란 건 생각도 못 해본 건데 남친과의 문제가 있어 파혼하는 것도 아닌 다른 문제로 파혼한다고 생각하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껄끄럽게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바닥까지 보였는데 좋게 다시 지낸다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전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거였으면 통화할 때 나도 할 말 다 할 걸 하고 유치한 생각도 드네요. 많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글 지워서 또 죄송하고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왜 남의 결혼식을 지 새끼를 위한 너네이로 만들려고 하나요? 그놈의 인별이 뭐라고. 본인들 문제가 아니라서 마음 정리 힘드실 텐데 힘내시길 바래요. 두 번째 댓글. 형수가 병신이고 그걸 가만 안 둔 남친 가족들도 병신입니다. 님과 남친의 결혼식이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의사를 묻는 게 먼저죠. 자기가 뭔데 신부 의사는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게 괘씸하네요. 좋게 말해도 싫을 판에 저리 염치 없이 당연하다고 이 정도도 못해주냐고 그러니. 만약 시댁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 못한다면 그 집안 분위기도 뻔할 듯요. 며느리가 이 정도도 이해 못하니 남자 쪽에 맞춰줘야지. 뭐 이런 일반적인 강요와 희생하는 분위기일 듯 합니다. 세 번째 댓글. 형수가 남에는 의식저는 또라이네요. 자존감 바닥에. 그런 형수인 거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남친이 방관자적으로 나온 게 더 꼴보기 싫어요. 상식적으로 남의 결혼식에 자기가 왜 이래라 저래라야. 지가 나중에 돌잔치를 하던가. 어이가 없네요. 네 번째 댓글. 쓰니가 할 말 못한 거 아쉬워 말아요. 해봤자 입만 아프죠. 못 알아듣는 짐승한테 아무리 설명해봤자 목만 아프잖아요. 다섯 번째 댓글. 파혼의 제일 큰 이유는 네 형수 때문이고 둘째는 중재 못한 너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세요. 시부모님한테도요. 형수가 시동생 인생 말아먹은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댓글. 10년 만에 얻은 귀한 자식을 남의 결혼 깨는 악역의 도구로 사용하다니. 그 형수가 참 생각이 없네요. 그 조카랑 같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니 피하자라고 모두가 꺼리는 아이가 되겠어요. 사실 결혼식 때 화동 안 해도 드레스 입혀서 겸사겸사 사진 찍고 친척들한테 인사시킬 수 있는데 욕심이 가했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